안녕하세요. 구테타 코리아 이시장입니다. 오늘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제가 작년에 인종차별 처음 영상을 만들고 많은 분들이 잘 봐주시고 또 동의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첫째는 지난 4월 베를린에서 있었던 부부 한인 폭행 사건의 이야기이고요. 또 다른 것 하나는 몇 주 전에 있었던 베를린의 한 슈퍼마켓에서 한인 유학생이 피해를 당한 사건입니다. 그 두 가지 사건의 현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을지 여러분들에게 그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에 있었던 베를린 부부 한인 폭행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성 피해자분과 몇 주 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하고 그리고 베를린 대사관에 또 통화를 해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먼저 인터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면 그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여성분께서는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비슷한 조명이나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심장이 많이 이렇게 뛰고 또 되게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또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물론 지금도 그런 과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이냐 물어보니까 먼저 드는 생각은 그런 상황이 벌어져도 그냥 무시하고 거길 피해라 라고 말은 하고 싶지만 그만큼 힘들지만 돌이켜 보니까 이분께서 하신 말씀은 또 연대의 힘을 느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한인분들이 주는 위로와 또 독일 사람들이 또 주는 그런 사과와 또 위로 그리고 학교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또 주는 여러 가지 위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연대를 통한 위로와 이 사랑이 정말 힘이 크구나.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려운 것을 알지만 또 도망치지 않고 당당히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맞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런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또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드리면 현재 이 사건은 이제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고 검찰로 넘어갈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경찰이 접수를 하고 이것이 수사관한테 넘어가고 이 수사관한테 가면 약 3에서 4개월 정도 경찰 수사가 먼저 이루어지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검찰로 넘어가서 좀 더 본격적으로 이제 재판을 가느냐 뭐 이런 수사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베를린 사건 부부 한인 폭행 사건은 이제 경찰 수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제 검찰로 넘어간다고 베를린 대사관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전달드렸습니다. 두 번째로 베를린 슈퍼마켓에서 이번에 피해를 당하신 분의 이야기인데요. 그분하고는 제가 전화통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구테타 코리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전화를 드려서 통화를 많이 하면서 많이 이야기 들어드리고 또 많이 이렇게 힘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고요. 위로하려고 노력을 했고 마지막에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런 전화통화와 또 그런 위로와 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많은 힘을 얻었고 그리고 이미 가해자에게 복수를 한 것 같은 복수? 이미 가해자가 벌을 받은 것만큼 많이 위로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인종차별이나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위로가 될까라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한마디 더 건네시고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화내주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상처당하신 분들이 많은 위로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더 적극적으로 위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사건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안타깝게도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영상 녹화가 아니고 라이브 캠용으로만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으시고 이거 거짓말 하는 거 아닌가 녹화된 거 있는데 안 보여주는 거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렇고 또 베를린 대사관 담당자분과 이야기하면서 저희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아무리 그래도 경찰을 속일 수는 없고 또 이 슈퍼마켓이 이건 어쨌든 범죄 행위의 증거물인데 자기들 맘대로 이 영상 녹화가 있는데도 이걸 없다고 라고 거짓말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그 슈퍼마켓이 말한 라이브 캠이다 라는 거는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해자분께서 증인 2명을 직접 확보를 하셨는데 나중에 좀 경찰이 조사가 진행되면서 자발적으로 또 다른 증인 3분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잘 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5명의 증인이 지금 이 사건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3에서 4개월 정도 조사가 진행되고 이제 검찰로 넘어가겠죠. 네, 현재 진행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인종차별 사건이 있을 때 어떻게 좀 대처하면 좋을까? 제가 베를린의 대사관에 계신 분들과 또 얘기를 해보고 또 다른 분들 얘기 들어봐서 좀 이렇게 종합한 이야기인 건데요. 먼저는 크게 이렇게 위협이나 아니면은 정말로 시리어스하게 진지하게 이렇게 인종차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예를 들면 뭐 니하오 아니면 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은 것 같다라고 이제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좀 개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어려서 아니면 좀 안 좋은 의도로 했지만 굳이 우리가 그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막 카메라를 꺼내서 영상을 촬영하는 것 자체가 더 안 좋은 일로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사람들이 그냥 문외한 일이라서 하는 실수는 우리가 좀 이렇게 넘어가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어쩔 수 없이 이런 육체적으로 싸움이 붙거나 아니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피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그랬을 때에는 먼저는 경찰을 부르시고요. 경찰을 부를 때에는 여러분들 그 이번에 그 4월에 있었던 그 피해자 여성분과 인터뷰하면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뭐냐면 지하철에서 경찰을 전화번호를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찾아서 전화하려니까 너무 오래 걸리고 인터넷도 안 터지고요. 그래서 많이 애를 먹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몇 주 전에 있었던 그 슈퍼마켓 그 피해 당하신 분도 이분은 전화번호를 가지고 계셨어요. 경찰 전화번호 그리고 대사관 전화번호. 그래서 상당히 빨리 전화를 하실 수가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은 것이 하나는 주변의 경찰서, 여러분들이 사시는 곳에 경찰서 전화번호. 그리고 두 번째는 전국 어디에서든 통하는 경찰 전화번호. 그리고 세 번째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전화번호를 항상 긴급으로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장을 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증인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증인 확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경찰이 오는 동안 아니면 경찰 증인이 끝났을 때에도 아니면 그 전에 빨리 여러분들이 주변에 그것을 본 사람들한테 가서 적극적으로 증인이 되어달라고 그리고 경찰이 오면 같이 좀 있어달라 뭐 이렇게 증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전해드렸고요. 세 번째는 주변을 둘러봐서 CCTV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되시면 독일은 법적으로 그런 공공장소에서 CCTV는 3일 안에 지우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머뭇머뭇 거리다가 그게 삭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경찰에게 얘기를 해서 그 CCTV 영상 확보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3일 있다가 리셋이 되니까 빨리빨리 서두르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내가 피해자일지라도 경찰에 왔을 때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경찰은 우리나라식으로 생각하면 순경이거든요. 그들은 현장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수준이고 이것이 이제 수사관,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형사들한테 넘어가는데 여러분들이 당황하시고 또 막 화가 나셔서 혹시나 말실수를 할 수도 있고 혹시나 하지 않아도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건 접수만 하는 거에서 끝내시고 더 구체적으로 사건에 대한 것은 편지로 혹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이 있으시면 이번에 두 사건의 그 피해자분들과 제가 통화하고 인터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자신의 변호사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 받을 때도 그렇고 변호사가 있었으면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자기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면 좋았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좀 비용적인 면에서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학생이든 직장이든 떠나서 변호사를 선임하는데 큰 부담이 안 되신다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래 링크에 달아놓는 곳에 대상안에서 이렇게 좋은 정보로 여러 가지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학생이라면 대학교 안에도 자체적으로 인종차별을
도와주고 인종차별을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서 법률적인 서비스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힘드신 분들 있으면 많이 같이 도와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힘든 일 당하셨거나 또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이 있다면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것도 돕겠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인 서비스 적극적으로 이용하셔가지고 꼭 그 일들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히 계세요.